식민자. 식민지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나라 출신으로 식민지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 1945년 8월 14일 일본 제국은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5일 천황 쇼와 덴노는 오금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항복을 알렸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이던 일본인들에게 이 소식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일본 제국의 패전이라는 사실과 식민자로서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광복 당일 정오 무렵 경성을 포함하여 일본인 거주 지역에는 중대 발표가 있으니 경청하라는 벽보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벽보를 보고 일본인들과 일부 조선인들은 정오에 맞춰 라디오를 틀었고 일본인들은 패전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문어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해방이라는 사실을 오후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경성전기 주식회사의 사장이었던 호즈미 사로쿠는 방송을 듣자마자 직원들에게 만약 단 1분이라도 정전이 일어나는 날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신신당부가 섞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돈 있는 사람들은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만 살겠다고 도망을 간 것이지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은 사라지고 이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일본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와 본인들의 불법적으로 점유한 재산을 한 푼도 빠짐없이 훔쳐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광복 직후 일주일간 조선 전역에서 보고된 폭행 사건은 총 913건이며 조선인들이 집단으로 습격한 곳은 주로 경찰관, 지방행정기관, 신사였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했던 살인과 폭행은 267건으로 주된 표적은 경찰, 교사, 공무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러한 폭행 피해자는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인 상관들이 조선인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도망을 갔고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조선인들에게 악감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천황의 사진들을 모두 불태우라 명령했고 은행들은 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서 은행이 보유한 지급준비금의 20%가 빠져나갔습니다. 8월 16일 경성은행에서만 2억 원이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선 총독부는 지금 상황에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예금 통장과 증서만 있으면 일본에서 뽑을 수 있다고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풀었습니다. 핵폭탄을 2번이나 맞은 일본은 조선의 해방으로 인해 일본에 돌아오려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에서 버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일부 일본인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조선에 남겠다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인들에게 송환선을 마련해 주었고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군인과 경찰을 가장 마지막으로 송환시키고자 했던 일본의 생각과는 반대로 미군은 군인과 경찰을 가장 먼저 송환시키게 됩니다. 남한에 있던 일본인들은 비교적 미군의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에 남은 일본인들은 어땠을까요? 소련군들은 주둔 비용을 일본인들에게 거두어 들었습니다. 일본인의 집을 샅샅이 뒤지며 먹을 것과 생필품을 챙겼습니다. 소련군은 술에 잔뜩 취해 폭행을 하고 일본인들을 수용소에 가둬 노동 착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조선인들의 가게에 들어가 일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도착한 사람들은 차별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주거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에게 얹혀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통을 믿을 수 없다며 조롱하고 경멸을 했습니다.